안녕하세요. 레몬티 티타임에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이 남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주 오랜만에 팬아트 스피드 페인팅으로 또 사담 영상을 올려봅니다. 저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소개 먼저 하고 주저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마치 SNS처럼 제가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스피드 페인팅과 사담을 녹음해서 간단히 편집해 올리는 채널이었고요. 한 2, 3년 정도 영상을 올리질 않았는데 앞으로 다시 그림이 쌓일 때마다 조금씩 올려볼까 합니다. 뭐랄까 이제 웹툰 차기작을 빡세게 작업하기 전까지는 전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하나는 올려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뭐 할 말 없으면은 뭐 그림만이라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다음 주제는 제가 간호사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겸 웹툰 작가가 된 거라서 업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뭐 썰들, 뭐 독특하게 경험했던 얘기들, 혹은 뭐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프리랜서로는 아마 7년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7년 차라니. 아무튼 4, 5년 차까지는 매일매일 화수분처럼 할 말이 떠올랐는데 한 5년 차쯤 되니까 머리가 좀 비워지고 또 전연차 때와는 달리 뭐 이렇게 달라지는 생각들이 있고 또 이런 생활에 이렇게 특별할 게 없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1년 차인 사람이 뭘 모른다 그럴 때 그거를 왜 모르지? 찾아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꼰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하던 웹툰 완결 잘 났고 뭐 작품 제의 잘 들어오고 아무튼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맑은 날에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온하게 살겠구나. 나의 삶의 컨텐츠는 떨어졌구나. 라는 착각에 휩싸여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을 멈췄었거든요. 근데 제 삶의 컨텐츠가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 한탄을 좀 주저리 할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소리는 꺼두고 그림만 감상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최애 힐데베르트를 그렸습니다. 자, 때는 2024년. 제 데뷔작 웹툰이 완결이 날 때쯤, 이제 차기작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맘 같아서는 막 2년 정도 냅다 쉬고 싶은데,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작품을 빨리 준비하려고 했어요. 제가 웹소설들을 좀 많이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너무 웹툰화에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그 책의 출판사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보통은 웹툰 회사 PD님들께서 먼저 작가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편인데 제가 먼저 원작 출판사에 문을 두드려 봤어요. 혹시나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웹툰화 예정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작화를 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 있으면은 이제 좀 웹툰사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용기 있게 다가갔죠. 뭐 과정의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의 작화가 됐어요. 신기하게도 됐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고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완벽한 일처리에 PD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면 꽃필 일만 남았다. 정말 그래서 한 1년 넘게 작품을 영혼을 갈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막 캐릭터 시트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인원까지 완결까지 막 전부 막 캐릭터 시트 만들고 아무도 먼저 사놓으라고 안 했는데 회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로 소재 막 사비로 사두고 아무튼 자세히 더 얘기는 못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과했을까? 런칭 예정이 원래는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아무튼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웹툰화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절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웹툰이라는 게 특히 노블 코믹이 너무 준비 기간이 길어서 막 MG도 띄엄띄엄 나오고 코인 수익이 없는 상태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많은 웹툰 작가분들이 그 준비 기간을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도 이제 내가 힘낸 작품 태어나게 해보겠다고 정말 내 자식을 세상에 내어놓는 기분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미개백지화가 되어버리니 너무 기분은 안 좋은데 또 여기서 절망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음날부터 당장 대책을 세우고 막 이 취소된 것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막 논의를 하고 막 티처럼 열심히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무튼 막 SNS에 작품 제안 다시 받는다고 막 써두고 그래서 제안 메일 오면은 또 새로운 작품 읽고 뭐 거절할 거 거절하고 테스트 작업할 거 막 리스트업해서 스케줄 짜고 되게 멘탈이 안 좋은 상태로 정신없이 지냈는데 말이죠. 그래, 여기까지였으면, 뭐,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이 겪는 힘듦을 나도 겪는구나 했을 텐데, 근데, 마침, 작년 1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암이라고? 그러면서 뭐 실감이 안 났는데, 이 검사하고 외래 보는 과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심지어 의료 대란 중이니까, 외래를 한번 보려면 최소 2, 3개월씩 막 기다려야 되고,
또 건강검진에서 그게 나오고 3개월 후에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또 그 검사 결과를 몇 개월 기다려가지고 내과를 봤는데 이거는 외과에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또 3개월 뒤에 외과를 잡고 거기서 또 이제 수술은 아마도 뭐 내년 3월쯤 이 내년 3월은 올해 3월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26년 3월쯤 뭐 이러면서 아무튼 건강검진으로부터 1년 막 3개월 후쯤의 날짜를 수술 날짜를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졌단 말이죠. 저는 수술 전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은 암이다 아니다 이게 바로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외과보다는 내과 간호사를 오래 했었어가지고 이런 조직검사 플로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3, 40%는 암일 가능성이 있고 크기도 작은 크기는 아니니까 수술은 해야 되긴 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조직을 떼서 그 덩어리로 이제 검사를 다시 해야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게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간 암이든 아니든 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인지했을 때가 이제 웹툰 엎어지고 나서 테스트를 마구잡이로 하며 막 작품 리뷰하고 있으니까 정신없고 막 멘탈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아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힘든 건 아예 한꺼번에 오겠다 뭐 그런 건가? 그러고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외래 한 번 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외과 외래에 갔는데 그때가 25년 9월 말이었거든요. 수술 날짜는 26년 뭐 3월 어쩌고 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갑자기 수술 하나가 취소됐는데 들어오겠냐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할 수술인데 그냥 지금 백수일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내일 입원합시다 해서 정말 엄마에겐 죄송하지만 주 보호자인 엄마의 일정과 관계없이 오케이를 외치고 다음날 입원해서 수술을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썰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수술 끝나고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 정 가운데 앞쪽을 가로로 찢어놨어요. 뭐 절취선 마냥. 지금 길이 재보니까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수술한 이후에 막 저 최요원이라고 괴담 출근에 최요원이라고 막 혼자 우스갯소리를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휴식? 아니요. 테스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정 이미 짜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암수술이니까 양해를 다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PD 입장일 거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갑자기 저 사실 암일지도 모르는 수술을 방금 전에 했어요. 막 이러면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수술 일주일 후가 마감 날짜고, 이거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테스트니까, 수술 직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힘을 내보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바로 뒤에 또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휴 때 쉬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항상 변수는 존재를 하니까 미리 현재의 상황을 말씀은 드려놓되 마감일은 변경하지 않고 내가 힘내보겠다라고 마감을 했죠. 물론 피디님도 그렇게 그러냐 힘드시면 미뤄도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마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를 막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절박하니까 너무 이제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진짜 마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목 부분 수술이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며칠 머리도 못 감고 씻기도 힘들고 저 혼자 사는데 목을 가로로 째놨으니까 목을 뒤로 젖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 뒤에 있는 승모근이 등 근육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 통증이 머리로 막 퍼져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마감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미루지 않고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제 점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수술 후 조직 검사가 드디어 한 2주, 3주 뒤에 정도 나왔죠. 추석 연휴 다음에 나왔나? 아무튼 조금 기간을 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맞다. 암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암 환자들이 등록하는 산정특례를 등록을 하는데 막 내일 같지 않고 내가 간호사고 내 환자 산정특례 등록해주는 약간 그런 기분으로 원무과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일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되게 무덤덤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보험금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만, 티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멘탈이 나간 게 다른 쪽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이 엄청 미워지더라고요.
막 내가 뭐 더 베풀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내가 더 잘해줬던 거, 인정 못 받았던 거, 막 이런 류가 다 떠오르면서 이제 이제는 내가 케어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제일 관심 받을 차례인데는 너는 뭐야? 너 왜 나한테 관심 안 줘? 너 왜 나한테 아무런 위로 말도 안 해? 막 이런 게 가족, 친척, 친구들한테 싹 쏘아져 나간 거죠. 그래서 특히 막 암이라고 말을 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막 카톡에 하트만 띡 찍고 막 사랑하는 친구 괘씸하네 너 뭐야 내가 아플 때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막 나한테 이러기야 막 이런 화가 막 엄청나고 이런 게 그때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하면서 미움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했는데, 뭐, 몸은 괜찮니? 뭐, 이런 상투적인 말 정도를 원했던 건데, 그걸 안 해준 주변 사람들을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입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삐진 거죠? 그래서, 막 나만 케어하고, 나만 신경 쓰게 되고, 남의 기분보다는 내 기분이 저한테 최우선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더 틀어지면 막 어마어마하게 지랄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또 안에 들여둘 사람은 들여놓고 하면서 재배열이 되었죠. 와중에 또 이것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신없는 그 수술의 와중에 차기작이 또 성사가 됐어요. 그 수술 전으로 테스트 받던 그거는 아니고 아무튼 다른 게 됐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원고 플랫폼 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나 스튜디오랑 어떻게 합작해서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웹툰이 걸려지는 플랫폼이 오케이 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심사를 받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원고가 있어야 되고 콘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계약이 준비가 돼야 되고 뭐 노블코믹이니까 콘티 작가가 구해줘야 되고 그 콘티 작가가 콘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콘티가 수정이 돼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많지 않은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웹툰 엎어졌었는데 또 엎어지지 말란 법 없다 하면서 이번엔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그래서 그 성격 파탄 나이는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빈 시간 있으면 빡세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더 빨리 더 잘생기고 예쁘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또 계약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호사님이랑 뭐 계속 토론하고 막 맨날 며칠을 변호사님이랑 너무 친해졌어. 아무튼 통화를 계속하고 이영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 올해 4월인가 그것도 엎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휴식을 할 때지 차기작을 찾을 때가 아니다. 이건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후로 맨날 팬아트만 그리고 살았어요. 먹고 자고 블랙베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멘탈이 안 좋으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맨날 가슴 두근거리고 긴장하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휴식을 했더니 지금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컨텐츠가 가득한 시기였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서 다행이었죠. 휴식을 이제 지금부터도 더 못했으면은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많이 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통제광이기도 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막 다 겹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 또는 나의 이런 최악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응대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일적인 것도 다시 정립을 하고 제 행동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직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 회복된 건 아니라서 또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피곤한 날이면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먼저 뭐 이러면서 혼자 부들부들 대는데 뭐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되게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섭섭함이 너무 큰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안 좋은 건데. 엄청 제가 T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F의 반응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난 F의 반응이면 그냥 다 잊고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였는데 상대방이 이제 T가 되어서 사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반응이면 막 식탁 엎고 나가게 되고 막 쾅 나가고 아무튼 이런 꼰대 아저씨 마냥 사실 제가 잘못한 거 맞긴 한데요. 아무튼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없었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회한이 가득한 인연이었어요.
제가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주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사주, 타로, 신점 이런 거 돌아가면서 보고 우리 동네 사주 아저씨 나 친해졌어. 아무튼 지금이 제가 대운이 바뀌는 시기래요. 그래서 운이 바뀔 땐 아홉수처럼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은 잠깐 운이 안 좋았을 뿐이지 다시 잘 될 거야.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뭐 좋은 작품 들어올 거야. 뭐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저에게 남은 건 크로키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붕 뜨는 날이 많잖아요. 뭐 차기작이 될까 말까, 뭐 플랫폼이 받아줄까 말까, 뭐 계약서 수정이 될까 말까. 매일 이렇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저를 조금 달래주는 거는 공부였습니다. 이거를 하니까 조금 내가 뭐라도 한 것 같고 이 시간이 되게 알차게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준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입니다. 근황 요약을 다 해서 전달을 해봤고요. 사진 볼 때 유튜브 같은 거 있으면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쪽도 막 좋다 이러면서. 저는 그림도 괜찮은데 프리랜서도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글에 더 재능이 있고 누구 가르치는 쪽도 좋고 해외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고 해외 외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레몬티의 티타임 이 채널이 생각이 났는데 정말 녹음을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기운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좀 멘탈 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뿅.